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살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나라의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수치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그리 감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부의 체감은 비교 우위에 따른 것으로 먼 나라의 이야기는 더 와닿지 않죠. 이번에는 부의 불평등과 자산에 따른 상위 등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나는 세계에서 몇 순위인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상위 10%가 부의 66%를 보유, 상위 1%가 전체 부의 26%를 보유했다는 기사 자료가 있습니다. 소득의 집중도는 상위 1%가 12% 정도, 상위 10%가 44%인데 반하여 부의 집중도는 각각 26% 수준과 66% 수준으로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의 뉴스 기사로 당시 하위 50%의 인구의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6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원이 있을 때 100명 중 50명이 2만원을 나눠 가지고 100명 중 10명이 66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여기까지는 그래 양극화 심한 것 누가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지금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납세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국민 평균 소득은 월 264만원으로 이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아직 평균도 안 되는구나 난. 학창시절 나름 반평균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깎아먹네 등과 같은 댓글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평균이 진짜 맞는 평균일까요?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얀페는 소득 분배에 대해서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난쟁이 행렬 이론인데요. 거인과 난쟁이가 행렬을 하듯 소득 분포도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100만원씩 5명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 평균은 1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순서대로 20, 30, 50, 150, 250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역시 평균은 100만원이 됩니다. 두 경우는 같은 평균 100만원이지만 완전 다른 조건에 해당합니다. 결국 평균 소득의 통계가 진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난쟁이 행렬 이론에 따라 소득은 계층별 차이를 보인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예시로 든 그래프처럼 전체 평균은 100만원이지만 중위소득은 50만원이 맞는 결과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난쟁이 행렬 이론에 따라 우리는 평균 소득이 아닌 인구의 중위소득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평균 급여는 월 309만원. 하지만 중위소득은 234만원으로 이것을 50% 중간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역시 근로자 임금 기준이라서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분들, 무직자분들을 포함시해 중위소득이 더 낮지만 일단 이 값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 인구의 평균 중위소득인 월 234만원을 알았습니다. 내 월소득이 이보다 상위 1% 방향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보다 아래인지 참고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그래프는 위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상위 1%의 연봉은 2억 7,040만원, 상위 0.1%는 7억 6,760만원입니다. 반면 난 급여는 적은데 자산은 좀 있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급여보다는 총자산이 사실 더 중요한 부의 기준이 됩니다. 돈 많은 백수가 급여 많은 직장인보다 좋을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만 달러 이하인 인구는 28.8억 명으로 56.6% 인구 비중, 자산 규모가 1만에서 10만 달러 이하인 인구는 16.6억 명으로 32.6% 인구 비중, 자산 규모가 10만에서 100만 달러 이하인 인구는 4.9억 명으로 9.8% 인구 비중, 자산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인구는 4,680만 명으로 0.9% 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순자산이 12억 원이 넘게 있다면 세계에서 상위 1% 이내에 있다는 의미이죠. 세계의 경우 개발도상국도 있고 하니 그럼 한국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한국의 경우 순자산 100만 달러, 12억 원 내외 이상 인구가 74만 1천 명, 10만에서 100만 달러 이하를 보유한 인원은 1230만 8천 명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인구는 5178만이므로 약 12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인원 74만 1천 명은 상위 1.4% 정도 수준, 약 1억에서 10억 원 자산을 보유한 인원 1230만 8천 명은 상위 25% 이내의 수준이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 1인당 평균 순자산은
2019년 기준 2억 500만 원으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 평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산 평균도 우선은 참고만 해야겠죠? 실제로는 중위 평균은 더 낮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 성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49억으로 해마다 부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의 편중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을까요? 2010년 전 세계 인구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상위 388명의 자산과 같았습니다. 2012년 이는 159명으로 동등해졌고 2015년 하위 인구 50% 자산은 상위 단 62명이 보유한 자산과 동등해졌습니다. 2020년 1년 사이 상위 10명 부자의 자산은 약 600조가 상승합니다. 부의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또 이처럼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좋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이들입니다. 결국 우리도 주식과 같은 장기 투자 자산이 무엇인가 있어야 하겠죠? 돈 공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더욱 그 격차를 줄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